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도 어수선하고 시장 안팎, 더 나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참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내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여길 넘어서면 추가적인 반등이 28,000달러 수준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좀 더 주저앉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자체도 굉장한 이슈인데 이를 둘러싼 주변 상황도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과 관련된 기술적인 상황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상 최고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채굴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실제 포크가 진행되기 전에 스테이킹 풀에서 이더를 모두 인출해라 이런 공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더 기반 NFT의 절대 강자 가운데 하나인 유가랩스의 경우에는 지분증명 이더 기반의 NFT만 라이선스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줄을 확실하게 섰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 1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특근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16곳 가운데는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기준 자체가 되게 어설프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 때리고 입출금 거래를 막아버리는 방식,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이를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 인구 대국의 지위에 오르는 인도, 최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급속도로 강화시켜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인도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이들 3국이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의 글로벌 질서 체계의 변화를 알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인도 총리는 공개적으로 앞으로 사반세기를 인도에게 있어서 황금시대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도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인도를 왜 주목해야 하는지 더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의 변화 포인트들이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로벌 패권의 변화 양상,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85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다소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주 내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빠진 모멘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 곰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772달러와 17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대까지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 부분이 황소가 방어해야 하는 중요 영역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2030달러 저항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이 부근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때 랠리 경로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 다만 1700달러 지지선이 깨지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49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대체로 1800달러 중반 위에서 자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15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은 무엇보다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전환기적인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아주 강하게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는 이더리움 머지 메인넷에 대한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가 됐다. 느낌 좋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머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 나름 챙겨볼 수 있는 전략들이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홀딩으로 예상되는 채굴 이더 토큰 획득이 제시가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채굴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면 포크된 토큰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지갑에 보관되고 있는 이더의 비율에 따라서 채굴 이더리움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됐을 때 동일한 양의 비트코인 캐시가 지급됐고 지난해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800까지 상승했다. 이런 점도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폴로닉스의 경우에는 기존 이더 보유량과 1대1의 비율로 채굴 이더리움을 에어드롭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아직 국내 거래소들은 별다른 공지를 정식으로 올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더리움 매수와 선물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조정 상황에서 해지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 제시가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동안, 그러니까 현물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동안 선물 또는 옵션 거래에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히 조정받을 때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가격이 오르면 그것에 따른 수익화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혹시라도 큰 급락이 오더라도 기존의 선물이나 옵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준비해 놨다면 가격 하락 상황에서도 수익을 얻어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물 옵션 거래를 안 해서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은 없는데 이 파생상품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같은 투트랙 전략도 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 추세 거래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건 그렇게 설득력 있는 눈에 띄는 전략으로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보상보다 리스크가 더 걱정이 되거나 채굴 이더를 얻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 방향성, 이더가 제시하는 강력한 추세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단기 거래 수익을 분위기 잘 노리고 있다가 한번 얻어보자 이런 건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분석이 없어도 시장 추세에 따라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세 가지 농거 형태라는 이 포맷에 맞추려고 억지로 기사 마지막에 껴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된 뒤에 채굴 진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채굴 하드포크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채굴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실제 포크가 진행되기 전에 스테이킹 풀에 있는 이더리움을 모두 빼내라 이런 내용을 공지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진영 간의 경쟁 양상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굴 이더리움 코어는 첫 번째 동결 계약 배치를 출시했고 모두 85개 컨트랙트와 1억 4천만 이더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의 진영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확인하면서 이미 기존 이더 채굴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다운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과 미국의 대표적인 업계 선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대놓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부분에 이미 영향을 받고 의사결정을 내린 채굴자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이더리움 생태계가 채굴 이더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지인데 최근 서클과 테더 등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이더리움 지분증명에 대한 지지를 공개하면서 채굴 이더리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BAYC 개발사 유가랩스가 포스 기반의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NFT만 라이선스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분증명 이더리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가랩스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채굴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더라도 포스 기반 이더 체인의 NFT만 NFT 관련 라이선스 대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NFT 업계의 상징적인 기업이 이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추가적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체인이 포크가 됐을 때 동일한 NFT가 두 개 체인에서 공존하는 오류 상황, 이것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부작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유가랩스는 아예 하나의 체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예 불식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까지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특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점 가장 챙겨서 봐야 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식으로 국내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는 건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 한국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점, 신용카드 이용 구매를 지원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수사 대상이 된 이유라고 FIU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참 다소 웃기게 느껴지는 것은 바이낸스나 FTX 등을 이용하는 국내 고객들, 이용자들 상당히 존재하지만 이들 거래소는 내국인 대상 국내 영업을 하지 않았고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이용 구매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만 피해가면 얼마든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소 어설프고 또 자기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대부분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들입니다. 해외에서 나름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곳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소 얼빵한 기준으로 접속 차단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대체 누굴 위한 규제인가? 이게 바로 그렇게 강조하는 투자자를 위한 규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소 우악스럽고 무식한 방식의 규제로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 VPN을 사용하면 거래소 접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단이 되더라도 국내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바이낸스와 같은 곳으로 코인을 옮기거나 아예 차단 이전에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16개나 되는 거래소들이 한국인 고객들의 대거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입출금을 막아버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것, 투자자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왜 16개나 되는 글로벌 거래소들이 국내 미등록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 거래소들은 대부분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금융당국은 거래소에서의 옵션, 선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생상품 거래는 글로벌 거래소들에게 있어서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파생상품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이들에게는 존재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엄연히 투자의 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걸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되도 않는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는 게 특히나 이 탈중앙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이 암호화폐 산업에 이렇게 우악스럽게 대응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게 들립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16개 거래소 실명이 공개가 된 만큼 해당 거래소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 등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출금 차단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예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식 등을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로벌 소식 가운데는 인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안 그래도 요즘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이 브릭스 국가들의 기존 서방 진영에 대한 대립각 간단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동북아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만 침공 이슈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이들 3국 중심의 합동훈련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훈련의 규모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과거 사례를 대입해서 보자면 대략 중국과 러시아에서 병력 30만 명 이상, 전투 차량 3만 6천 대 이상, 군용기 1000여 대 이상 이렇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인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협의체 쿼드의 회원국인 인도가 이번 중러 합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인도는 사실상 엑스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전문가 조지타운 대학교의 안젤라 스탠트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과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아직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인도의 참여로 이번 훈련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같은 상황 흐름 속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앞으로 25년 안에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라며 이 시기를 인도의 황금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영국 독립 75주년을 맞은 8월 15일 기념사에서 인도는 모든 악조건 아래서 회복력과 인내를 갖고 투쟁해왔다.
식민시대 사고의 흔적들을 지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가 앞으로 203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의 이런 성장성, 상징성, 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인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시세도 물론 엄청 중요하지만 세상의 판때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바라보면 조금 더 길게 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 스탠스와 전략에 따라서 선택적 정보 수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